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소의 전략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그런 일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너무나 많은 질문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을 통해서 현재의 정국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국혁신당의 역할은 무엇인지 여러분 좀 깊이 있는 얘기 시원하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의 과표집이든 아니든 흐름으로 봤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제 탄핵 주도 민주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네,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바다를 탁 보면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밀물이 들어올 때, 썰물이 들어올 때 파도가 치잖아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칠 때도 있고 저쪽으로 파도가 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 그렇구나. 교수들이 지금 굉장히 단결하고 똘똘 뭉쳐서 결집력을 지금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큰 흐름에서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야, 이런 좀 몰상식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런 세력들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나? 라고 하는 이 저류의 이 조류는, 저류에 있는 이 물길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매일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 일단 얼굴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오늘도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는 김용현은 네네. 본인이 마치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덮어써주기 하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탄핵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각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탄핵은 예. 무조건 저는 9대 0으로 될 거다라고. 9대 0으로 생각합니다. 된다. 9대 0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바로 팩트 체크가 되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보면 예전에 통계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그래서 통계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통계학자의 얘기인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 네.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실은 그 뭐 쪽지, 최상목 쪽지, 내가 안 썼고 김용현이 썼다. 물론 김용현이 본인이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준 적도 없다. 기억도 없고 준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 최상목이 당연히 내가 대통령이 이거 받아가라고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네는 걸 내가 받았다. 근데 그게 그냥 쪽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자 써 있잖아요. 8페이지. 그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또 8페이지 뒤쪽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근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난 대통령한테 직접 받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하게 윤석열이 현재 그 재판정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관들도 너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같은 경우는 김용현의 진술과 김용현 진술이 대통령 얘기와 윤석열 얘기하고 완전히 달랐죠. 네. 그 윤석열은 그냥 대략 뭐 김용현이 잘못 뺏겨가지고 내가 제대로 검토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김용현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검찰에서 김용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법정까지 놓고 다 꼼꼼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오히려 법률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고령 감수를 누가 했냐? 법률 검토에서부터 야간 통행 금지는 빼지 하고 하는 주요 내용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다 감수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장 김용현이 아무리 충신인 척해도 김용현과 윤석열의 진술이 정반대인 겁니다. 네. 이런 점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 결과는 걱정하지 않는다. 믿으셔도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직감적으로 그걸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이 4대 4로 네. 사실은 이제 기각이 돼 버렸습니다. 네네네. 여 헌법재판관들 결국 윤석열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실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못 하고요. 예. 그 걱정이 드셨을 텐데 제가 이제 결정문 다 보고 왔어요. 예. 다 보고 왔는데 결정문에서 4명은
저는 그 판단 4명은 탄핵해야 된다였고 4명은 탄핵하지 말자.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논리가 정말 그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 정영식 등 이 4사람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완전히 빼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행정기관에는요, 독임제 행정기관과 합의제 행정기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임제 행정기관은 그냥 일반 부처입니다. 장관이 혼자서 마지막으로 결정해서 밀고 나가면 돼요. 이게 이제 독임제 행정기관입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방송통신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가 전부 다 합의제 행정기관이거든요. 여기서는 이거는 굉장히 국민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치와 이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을 잘 합의해내는 게 우리 공동체에 좋아.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에요. 그럼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2명밖에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주요 결정을 하는 게 맞느냐. 근데 그냥 그거는 문헌만 보고 이쪽에서는 4명은 독임제 행정기관이 일하는 것처럼 그래도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4분은 이거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2명이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걸 밀어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진숙이 얼마나 뻔뻔하냐. 2명 결정 체제가 합법적이다. 합법성이 인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네. 이건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요.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안타까운 게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해줘야 되는데 모든 분쟁이 법원으로 다 갔어요. 이제 또 법원에서 지금까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것들이 전부 다 이거는 결정이 부당해 하고 해서 전부 다 기각시켜 왔거든요. 네. MBC 이사선임이라든지 등등등. 근데 앞으로도 그러면 2인 체제에서 이진숙은 계속 2인 체제로 뭔가를 하려고 할 거고 하면 법원으로 가고 계속 이걸 반복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부분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기각을 함으로써 윤석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우려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있었대요. 원래 이런 그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치열하게 사실 평의를 합니다. 평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양쪽 4대4 양쪽 다 네. 굉장히 조심스러웠다는 거예요. 각자 써내고 말자. 예.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의 아픈 부분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도적으로 다 끌어가기 위해서 양쪽 다 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각자의 얘기를 하고 끝났대 그냥. 그 얘기 치열한 토론이 안 되고. 어디서 들었습니까? 제가 뭐 한 다리 건너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각자 의견대로 가고 만장일치 방식으로 갈 이유가 다음에는 있겠냐. 만장일치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그냥 각자 자신의 주장을 써내고 끝내자. 이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아주 깔끔하게 이제 조상호 정리했어요. 변호사하고 했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이거 결론은 언제 날 것이며 그 결론을 전망하시면 9인 체제로 간다. 1번 9인 체제로 간다. 네. 2번 설 지나면 결정하지 않으실까? 바로 결정하고 바로 결정합니다. 승부하겠다고 어제 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바로 결정됩니다. 그 이야기는 최상목 쪽에서 했던 이야기가 말도 안 된다라고. 말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냐? 네.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어느 때 임명하지 않을 수 있냐? 법관이 아니다. 그 법관이 아니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가 없거든요. 법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각한 하자.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아주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 재판관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네. 뭐 금치산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게 아니면 재량이 없다라고 최상목 쪽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왜 자꾸 합의했냐 안 했냐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되물어요. 여야 간의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임명을 하지 않을 재량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최상목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뭐 금치산자라거나
뭐 현행범으로 지금 당장 선출을 했는데 체포가 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없다라는 점을 최상목 쪽도 인정을 했거든요.